자, 안녕하세요. 저는 홍방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커세어의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벌써 2달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보통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보통 2주, 3주 내로 완성을 시키는데 이 커세어의 7000X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걸렸어요. 충분히 사용해보고 제가 검증을 내린 결론 뒤에 말씀드리고, 자, 일단 커세어, 이 커세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커세어의 별명은 허세어입니다.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커세어가 명품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생각보다 비싸죠. 특히 한국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케이스,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자, 이 빅타워 케이스 중에서도 7000X 그리고 7000D 이 두 가지 중에 7000X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GB 폼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네요. 순차적으로 팬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윈도우가 부팅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거기에 맞춰진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메모리도 커세어 도미램이고요. 그리고 쿨러도 커세어의 H250 LCD입니다. 지금 측면팬은 ML120 Pro RGB고요. 전면팬은 LL140 RGB 팬입니다. 후면팬은 ML120 화이트고요. 지금 제가 불을 끄고 지금 켜놨는데 굉장히 은은하죠. 자, 이게 화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클리어 글래스입니다. 화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좀 화사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버전을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7000X 같은 경우는 틴팅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시스, BMW 7 시리즈, 그리고 벤츠 S 클래스에 틴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유리라면 고급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훨씬 더 밝죠. 만약 클리어 글래스를 썼다면 이게 그대로 유리에서 닿아서 말 그대로 RGB 폼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글래스에 틴팅을 넣고 은은하게 비춰주는 거죠. 훨씬 더 고급지지 않나요? 자, 이제 7000X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커세어 대표적인 모델로 4000D, 5000D, 그리고 7000D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끝에 D가 붙으면 상판과 전면이 메쉬가 돼 있어요. 그러나 X가 붙으면 상판과 전면이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메쉬와 유리, 쿨링의 차이겠죠. 감성에 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쿨링 성능을 치중을 더 하느냐. 자, 그래서 제가 7000X를 오랫동안 써봤는데 아주 강한 부하를 넣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케이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7000D하고 그닥 차이는 안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느냐? 저는 커세어 측에서 7000X를 2대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7000D에 대한 것도 너무 궁금했단 말입니다. 자, 둘 다 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7000D와 7000X의 쿨링 성능이 얼만큼 다른가. 자, 7000D의 상판입니다. 자, 상판이고요. 그리고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480 라디까지 달 수 있어요. 확장성이 정말 엄청나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 홈이 있는 곳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CPU 같은 경우는 100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힌 공기가 옆으로 결국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7000D의 상판을 구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통사인 컴스필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커세어 사이트에서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RGB가 아무래도 잘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상판. 자, 전면이죠, 전면. 자, 전면을 빼면 지금 화면에 나오시겠지만 전면 필터가 있어요. 자, 전면 필터가 있고 전면 필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석식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필터 역시 커세어의 7000D에서 사용되는 메쉬 전면을 붙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7000X와
7000D는 모든 부품이 호환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 겨울에 사용할 때는 7000X에 상판 달고 전면 달아도 되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직접 실험해 본 바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외 리뷰 사이트에서는 3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자, 그것은 뭐 측면 쿨링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했을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제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중계용 컴퓨터예요. 그리고 4K HDR까지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을 보게 되는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래에 있는 RTX 3060이고요. 그 다음에 4K HDR 녹화를 할 수 있는 녹화 전용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습니다. 2개의 카드가 있죠. 그리고 4개의 도미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가 있고요. 지금 아이들 온도가 지금 34도, 그리고 그래픽 온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요. 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이유가 IPS 패널을 썼다는 거고요. 최대 밝기가 600니트예요. 굉장히 밝습니다. 자, 그리고 조립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그냥 뚫려있는 구멍에 선만 꽂으면 끝납니다. 뒤에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만 많을 뿐 초보자들도 굉장히 조립 난이도가 쉽게 돼 있어요. 일단은 손을 집어넣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아래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화면에 하드베이가 2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베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쿨링팬 하나를 더 달아주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2.5인치 하드를 뒤에 3개를 달 수가 있어요. 보통은 메인보드에 M2 하드를 3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뒤쪽 편까지 하면 6개를 달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하드베이 밑에 3개니까 총 10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에서는 저장장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사실 일반인이 쓰기에 그만큼 저장장치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립 편의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레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물 받고 한 번도 조립을 못 해봤어요. 조립할 엄두가 안 나요. 실제로 제 지인이 이것과 똑같은 모델을 조립하는데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부품이 레고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조립을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빅타워 케이스 7000X는 조립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자, 나사를 써야 될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손나사로 그냥 바로 풀려요. 네, 손나사로 풀리고 그냥 떼어낼 수 있고 위쪽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펜을 부착할 때 그냥 손으로 떼도 돼요. 자, 뒷면을 보시죠. 자, 뒷면에도 RGB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유리가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원터치로 열립니다. 뒤쪽에서도 RGB를 느낄 수가 있죠. 예, 아주 아름다워요. 자, 여기 선 정리하는 공간인데 이 선 정리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남자의 선 정리를 보여드리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어떻습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 때려 박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선 정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딱 해서 디귿자로 해서 막 여기 타이 묶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막 때려 넣고 그냥 막 조립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케이스예요. 조립 난이도가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커맨드 XT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H250i의 커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이용해서 이 펜들을 다 돌리고 있는 거고 다 연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커맨드 XT를 썼을 때 좋은 건 바로 바이오스에 들어가지 않고 윈도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밝기,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온도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죠. 게다가 여기 있는 RGB들, 측면 RGB, 상단, 그리고 전면 RGB까지 모두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IQ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역시 IQ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세어 제품은 모두 IQ 하나로 RGB를 제어할 수 있어요. RGB만 제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펜속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펜속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뒷면을 보셨는데 자, 이렇게 하고도 자, 그냥 똑딱 닫혀요. 끝입니다. 이것도 대충 정리를 한 건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문을 닫았을 땐 이 자잘한 성들이 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I/O 포트 같은 경우는 위에 전원,
그리고 3.2 타입C 오디오 단자까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측면입니다. 자, 측면 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자, 쿨러 순행은 보통 상단에 다는 게 기본입니다. 차가운 열은 아래로, 뜨거운 열은 위로 가기 때문에 보통 CPU는 상단에 답니다. 하이브리드 쿨러가 있습니다. 자, 얘는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달아놨지만 신형일 경우에는 팬이 2개일 경우가 있어요. 팬이 2개일 경우는 이쪽으로 측면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빼면 뭐가 좋으냐, 전면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얘가 20-30% 정도 빼갑니다. 풍압을 전면을 강하게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풍량을 좀 뺏긴다고 해도 하이브리드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측면에 설치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저도 지금 하이브리드 킹핀을 쓰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2개를 붙여놔도 아이들 온도가 얘가 지금 38도, 로드가 걸려도 58도 이상 절대 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전면 팬을 세게 돌리고 측면 팬을 600에서 700rpm으로 좀 서서히 돌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기는 상단과 후면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베이를 뺐을 때 120mm 팬 총 4개를 달 수 있으며 전면 팬이 지금 140mm지만 120mm로 4개까지 장착이 돼요. 난 RGB 뽕도 필요 없고 무조건 성능이다 이러면 RGB가 없는 고성능 팬을 전부 다 도배를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쿨링 성능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링팬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쿨링팬 성능은 아주 준수합니다. 제가 썼을 때 거의 대부분 아이디얼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 적은 없고요. 에이다 64 익스트림으로 로드를 걸어봤을 시에도 시스템 안정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소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소음이라는 건 번들팬 쿨러 자체가 지금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ML, 그게 ML이니까 마그네틱이에요. 슬레이브, 그 다음으로 듀얼볼 베어링, FDB 베어링. 거의 지금 나오는 베어링들은 FDB 베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의 기술력을 넣어서 뭐 어떤 베어링이다 어떤 베어링이다 쓰는데, 커세어는 ML 베어링, 그러니까 마그네틱 베어링을 써서 풍압, 풍량,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자, 그 번들팬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쿨링 성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정숙하고요. 조용하게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어떤 쿨링팬을 달아도 케이스 자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크기에 이렇게 많은 팬을 달고 있으면 이게 쿨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7000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2달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점, 제가 써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썼던 케이스는 역시 커세어의 옵시디언 750D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커세어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특히 빅타워를 선호를 합니다. 만약 빅타워를 쓰고 싶으시다면 7000X 또는 7000T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